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새로운 형태로 뵙게 되었죠. 일단은 이제 교과서 진도를 나가게 돼서 이 교과서를 보면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어디에다 밑줄 그을지, 뭐 어디를 찾아야 될지 이렇게 보여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이런 방식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지난 OT 다 이렇게 듣느라 고생도 많았고 너무 고맙고요. 그렇게 큰 포부에도 불구하고 2학기에 이런 수업 형태, 그러니까 앞으로 나갈 이런 수업 형태를 짜게 된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교과서 진도를 나가고 싶다고 하던 아주 소수의 몇몇 학생들의 의견이 있었어요. 사실 전체 의견을 설문조사해 본 것은 아니고 아주 몇몇의 조금 이렇게 평소 수업에 별로 열의가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그냥 뭐 그런 의견이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소수라도 의견은 의견이니까 마지막 학기에는 교과서 진도에 따라서 한번 수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왜 내가 교과서로 수업하지 않았었는지, 물론 교과서의 그 취지랑 목적과 활동 이런 것들은 다 따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교과서에 실제로 밑줄을 긋고 교과서를 들여다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왜 부족했다고 느꼈냐면, 이제 교과서의 경우에는 교육부 지침을 많이 따라야 되고 중립적으로 기술해야 한다고 하지만 사실 주류 의견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판 의식을 기르기는 힘들다고 저는 생각하였고요. 또 이 교과서가 두께만 얇을 뿐이지 그 한 영역, 그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죠. 국어과의 영역이 총 6가지가 있는데요. 거기마다 투입해야 되는 시간과 또 학생들이 알아야 할 지식이 양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얇을 뿐이지 사실 굉장히 배워야 될 게 굉장히 많거든요. 한 영역마다. 근데 이거 진도를 다 나가야겠다라고 하는 만약에 강박을 갖게 되면 그 각 영역마다 각 부분마다 굉장히 겉핥기식의 지식만이 될 수 있다. 선생님이 가르쳐본 결과. 그래서 실제적인 또 국어 능력,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훈련하지 않았던 읽기, 쓰기 활동을 위주로 해서 수업을 진행했었던 것입니다. 또 가장 크게 저도 교과서로 진도를 많이 나가봤지만 학생들이 흥미를 좀 더 느끼게 하기 위해서 더 이제 수업을 재밌게만 구성하려고 노력했고, 그래서 내가 실제적으로 이 학생한테 무슨 도움을 줬나? 나는 지식을 전달하고 평가하기만 하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그러니까 학생에게도 의미가 있고 나한테도 의미가 있는 것, 그게 굉장히 저는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뭔가 의미를 찾아서 계속 수업을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학기에 여러분들이 받은 이 교과서를 충실히 나가면서 교과서 진도를 나가는 것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우리 학교, 혁신학교에서 받은 교육을 비교해보고 스스로 판단해서 앞으로의 교육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교육 철학이 어떤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미래 세대가 되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또 이제 프린트가 또 이제 많다는 의견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제가 가장 이제 중시했던 수행평가에서 채점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성실성이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평가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프린트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어떤 학생에게는 평소 때 이거 꾸준히 하면은 굉장히 이거 점수 맞기 정말 쉽지요. 굉장히 쉬웠는데 이 업로드된 수업을 제 시간에 듣고 이제 그 시간에 딱 채워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다음에 하겠다고 미루면 어떤 어마어마한 사태가 되는지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거예요. 그래서 이 수업 시간에는 딱 이렇게 하자라고 우리 이렇게 합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공부 시간을 그때는 딱 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다른 시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뭐 여가 시간이나 친구들과 노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한 일에 대해 책임을 지고 혼자 공부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분들의 선택과 그 선택에 따른 결과, 그리고 그러니까 그 결과죠. 점수나 불편함 등을 여러분들이 겪어보는 것이 이 학교 생활에서의 아주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꾸준히 하라는 말이죠. 꾸준히 하면 정말 어렵지 않아요. 네, 2번. 지난 1학기에 프린트당 배점이 크다는 의견이 딱 한 명 있었어요. 그러면 이번엔 또 프린트가 많으면 또 프린트가 많은 대로 또 불평하는 학생이 나오겠죠. 네. 뭘 하든 항상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의견 되게 많은데 거기서 굉장히 이제 조율해서 그래도 편의를 더 제공하려고 하다 보면은 더 이렇게
이렇게 되게 어려워지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렇게 생각하는 학생도 있구나 해서 프린트당 배점을 줄이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또 이제 더 다양하고 많은 활동을 해서 더 많이 배워서 점수를 얻을 수 있는 2학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에 대해서 어떤 정도로 말을 해주면 저는 이렇게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많은 불평 없이 많이 따라와준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 목표나 거기 방향에 대해서 물론 아주 구체적인 실천 지침은 마음에 들지 않는, 맞지 않는 학생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동의를 해서 잘 따라와 줬다고 저는 생각을 이제 그냥 했습니다, 혼자. 네. 그러면 이제 제 말이 뭐 너무 뭐 느리다 뭐 또 이런 학생이 있을 수도 있는데, 각 학생마다 또 말이 너무 빨라요 라고 해서 사실 제가 많이 늦춘 거거든요. 저는 원래 또 되게 빠른 사람이어서, 그래서 제가 빠른 배속으로 이렇게 제가 조절할 수 없고 여러분들이 조절을 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교과서를 펴고 4장을 넘기면, 자, 하나, 둘, 셋, 넷 차례가 나옵니다. 자, 차례 보이시죠? 자, 1, 2단원은 김민 선생님이랑 3, 4단원은 저랑 진행을 할 거예요. 3단원에서 토론이랑 논증, 그 다음에 설득 전략을 살펴볼 거고, 4단에서는 과거의 삶과 오늘날의 삶을 비교할 수 있는 제재로 정광용의 껍빛단 리라는 소설 작품을 공부할 겁니다. 통일시대의 국어는 여러분들이 편하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진도를 너무 빡빡하게 나가려고 하다가 뭐 여러분들의 스트레스 주는 것보다 그냥 여기 하는 것만이라도 충분히 배우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지식을 배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는 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4페이지 보시면 논리적으로 반박하여 토론할 수 있어요 단원이에요. 네, 96페이지네요. 토론의 중요성이나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잘 모르는 학생의 경우에는 유튜브를 검색해서 특히 뭐 토론의 달인 오바마를 봐도 되고요. 제가 토론의 전사 책을 요약해 놓은 한글 파일을 같이 올려놨어요. 그걸 먼저 살펴봐도 됩니다. 네. 그거 굉장히 유익한 교재고 제가 그걸로 실제로 수업을 진행을 했었고 학생들하고 토론 많이 했었거든요. 토론은 언어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언어 논리적인 지능을 기를 수 있고 또한 소통 방식이 된다는 점에서 유용한 기술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요, 여러분의 지력을 기르는 용도로만 사용하고 실제 생활에서는 좀 더 포용하고 수용하는 말하기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토론은 옳고 그름, 이기고 지는 말하기이기 때문에 재미도 있고 희열도 있지만 상대의 허점을 파고들어 옳고 그름을 따지다 보면 계속해서 나의 뇌가 그런 방식으로 작동하게 되거든요. 물론 이 정도까지 토론에 대해서 훈련하는 학생은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시간적 제약 때문에. 근데 뇌가, 브레인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작동하게 되면 연애할 때, 감정적 교류를 해야 될 때, 직장에서 좀 피곤한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상대 때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 자신이 매사 꼬치꼬치 따져야 되니까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많은 브레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식적으로만 좀 배워뒀으면 좋겠다. 그냥 연습하는 정도로. 근데 이거 실제 생활에서 내가 토론 배웠다 해서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상대한테 자꾸 토론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제 사이가 좀 멀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조금 걱정해서 하는 얘기예요. 네. 근데 언어로 소통하고 교류하는 능력은 우리 인간이 가진 능력 중에 하나이니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토론이라고 해서 이렇게 딱딱한 게 아니라 하나 소통의 도구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과서를 각자 한번 동영상을 정지하고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묵독으로 읽는 게 가장 좋고 좀 그렇게 읽는 게 힘든 학생들은 제가 업로드한 녹음 파일이 있어요. 10분 정도 되니까 이걸 끄고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읽고 왔죠? 자, 교과서에는 긴 글로 되어 있지만 핵심적이고 지식적인 내용은 자, 프린트 1번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같이 풀어볼게요. 자, 각 번호마다 제가 쪽수를 쪄놨어요. 자, 토론이란 무엇인가? 자, 먼저 토론이란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아마 배웠을 수도 있어요. 네. 토론과 토의의 차이점 해석기 배웠었는데, 토론은 일단 논제가 있어요. 어떤 논제에 대해 여기 있죠? 97페이지 찬성 측과 반대 측이 각자 근거를 제시하면서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근거를 제시한다는 거. 그래서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근거를 대라는 거죠. 그 다가 어디서 나온 거냐? 뭐 설문조사면 무슨 통계 자료 어디서 갖고 온 거냐? 뭐 그런 것들. 자신의 주장이 옳고 상대방의 의견이 부당함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청중을 설득하는 말하기. 네, 그래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말하기다. 자, 논제라고 하는 건요, 토론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옳고 그름을 따질 것이냐. 자, 토론의 구성과 역할 보시면, 자, 여기 있죠? 자, 찬성 측이 있고, 토론자는 찬성 측과 반대 측으로 나뉘는데, 자, 찬성 측은 논제가 참임을 증명하고, 자, 반대 측은 찬성 측의 증명이 틀렸음을 밝힌다. 자, 예를 들어서 자, 논제가 지금 토론거리가 지금 코로나 위기 상황을 3단계로 격상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3단계입니까? 지금은 아니죠.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 반대로 논제를 잡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찬성 측은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고요. 반대는 그렇게 예에 대해서 찬성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이제 밝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비판적 듣기를 볼게요. 자, 비판적으로 듣는다는 건 꼬투리를 잡는 것이 아니라, 자, 비판적 듣기는 자신이 들은 내용을 확인하고 그 내용에 여기다 쓰세요. 신뢰성, 타당성, 공정성을 평가하며 듣기가 비판적 듣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또 칸이 남으니까 참고 삼아 써줄까요? 자, 반박한다라는 것은 상대방이 제시한 주장과 근거의 신뢰성, 타당성, 공정성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논리적 허점 및 오류에 관해 근거를 들어 말하는 것이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기에 비판적 듣기와 반박은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건 특별히 훈련해야 하는 그런 능력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런 능력들을 함양하고 싶다 하면은 뭔가 스터디 그룹을 짜서 계속적으로 연습을 해야 되는 그런 능력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신뢰성, 타당성, 공정성이란 무엇일까요? 자, 교과서에 나와 있죠? 99페이지 보면, 자, 신뢰성. 신뢰성은 정보나 자료의 출처가 믿을 만한지 따져 평가하는 것이다. 자, 요거는 뭐 무슨 뜻인지 다 알겠죠? 국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어휘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타당성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타당성은 주장과 근거의 관련성이에요. 얼마나 그 근거가 주장을 잘 뒷받침하고 있는지 여부예요. 자, 예를 들어서 코로나 위기 상황 3단계로 격상해야 된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면 더 위험해지니까 라고 만약에 했다고 보십시다. 그러면 이 코로나 위기 상황을 3단계로 격상했을 때의 그 어떤 경제적, 정치적, 뭐 문화적인 어떤 피해 상황이랑 이걸 우리가 지금 현 상태로 유지했을 때의 또 피해 상황이랑 이렇게 비교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국민에게 더 이득이 되겠다, 이익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굉장히 타당성 있는 말인데 국민들이 돌아다니게 하지 못해야 되니까 3단계로 격상해야 된다. 이거는 아주 일부만 가지고 굉장히
근거를 든 것이죠. 그래서 상대를 설득하기에는 이제 근거가 부족하다. 주장에 대해서 근거가 이렇게 더 면밀하게 잘 이렇게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죠. 네. 자, 그 다음에 공정성 보시면, 자, 공정성은 이제 뒤에 있어요. 100페이지. 공정성은 말의 내용이나 주장이 공평하고 정의로운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공평하고 정의로운가. 그래서 3단계로 격상했을 때 어떤 한 뭐 집단만 이익이 된다거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주장을 펼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든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잘 살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공정하게 공정한 시각에서 객관적인 시각에서 내 의견을 전달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3번 토론의 단계와 진행 방식 볼게요. 자, 선생님 100페이지에 토론은 입론, 반론, 최종 발언의 단계로 진행되어 이렇게 안 보이시네요. 네. 자, 여기 보시면 100페이지에 여기 있죠? 자, 입론, 반론, 최종 단계다. 자, 입론은, 자, 입론 쓸게요. 입론은 해당 논제를 토론하게 된 배경을 밝히고 용어 개념을 정의한 다음 자, 주장과 근거를 제시하여 자,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는 과정이다. 네. 잘 보이시죠? 네. 보면 입론이에요, 여러분. 논리를 세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내 논리를 세우는 과정이 입론입니다. 그래서 이 논제를 토론하게 된 배경. 자, 어떻게 코로나 위기 상황. 지금 너무 사람들이 이제 2단계나 1단계에서 위기 의식이 별로 없었다.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많은 집회도 열고 이렇게 됐다. 그래서 3단계로 격상해야 된다라는 이런 논의가 나오게 되었다. 그래서 해당 논제를 토론하게 된 배경이 나왔고요. 자, 용어 개념. 그러면 3단계로 격상한다는 거. 3단계는 무엇인가? 그리고 코로나 위기 상황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어디까지 우리가 위기로 볼 것인가? 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어를 뭐 이렇게 사전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토론을 해야 되는가, 정치적 입장에서만 토론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문화적인 교육적인 입장까지 다 토론을 해야 되는가, 이런 범위까지도 정하는 것을 용어 개념이라고, 개념 정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 주장은 지금 3단계로 만약에 격상해야 된다, 찬성 측이죠. 그러면 그 이유, 근거까지 제시해서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제 간단하게 밝히는 게 바로 입론의 과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반론은요, 여러분, 딱 보시다시피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거죠. 자, 반론 단계는 상대방의 주장과 근거를 분석하여 논리적 허점 및 오류에 관해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과정이지요. 자, 해서 반대측도 내가 왜 반대하는지를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찬성 측의 토론자가 말한 것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허점과 오류가 있는지, 만약에 3단계로 격상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 그렇게 논리적으로 반박을 해야 되겠죠. 네. 만약에 내가 뭔가 이거 굉장히 말하기 껄끄러운 논제를 제가 예시로 들으니까 또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내가 어떤 특정한 단체에 속해 있다고 해서 특정한 어떤 이익에 속해 있다고 해가지고 그냥 감정적으로 그렇게 격상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기보다는 뭔가 근거를 들어서 또 공정성을 잃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이것은 좋은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계속 어필을 해야 되는 것이겠죠. 네, 최종 발언 단계는 우리 편의 주장이 옳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내 주장이 옳고 상대편이 틀렸음을
강조하면서 토론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과정입니다. 선생님 이제 교사 토론회 갔을 때 토론을 할 때 그 처음 얘기하는 거를 모두 발언이라고 하더라고요. 모두 발언. 네. 그래서 처음 이 머리 두자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발언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내가 내세우는 뭐 입론 같은 거죠. 근데 이 모두 발언을 나는 전체가 다 올 이런 발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몰라가지고 그런 이제 좀 약간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네. 자, 갑자기 깜짝 놀랐죠? 네, 여기까지 쉼없이 달려오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이제 프린트 1번 다 채우신 사람은요, 학습활동 102페이지 1번과 2번 푸시면 되겠고요. 3번 같은 경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108, 109페이지 여유 있는 사람은 하시고요. 다음 시간까지 또 시간 줄 거예요. 천천히 할 수 있도록 다 각자 속도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한 2시간 정도, 3시간 정도 걸쳐서 여러분 의견 받아서 천천히 진행을 할 테니까요. 하는 데까지 일단 해보시고요. 학습활동. 자, 그 다음에 쪽지 시험. 네. 요거 2페이지죠? 요거 2페이지. 프린트 학교에 있으니까 다른 프린트 가지러 가면서 꼭 가져가시고요. 뭐 집에서 출력할 수 있는 사람은 출력하는데 집에서 출력하니까 굉장히 작은 페이지로 되더라고요. 이렇게 A4로 안 되고 그래서 크기를 잘 맞춰서 좀 출력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프린트가 만약에 없다 하면은 잘 메모해 두었다가 다음에 프린트 가져갔을 때 이렇게 옮겨 적으면 되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충분하니까요. 쪽지 시험은 살짝 이제 컨닝하면서 푸세요. 아직 머리에 다 안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5분 정도 시간 잡고 풀어보시고요. 소단원 평가는 지금 2장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다른 거 하면서 이렇게 풀다가 뭐 여기다 또 심부름 갔다가 뭐 딴 거 하다가 막 이렇게 뭐 카톡 하다가 이렇게 하지 말고 딱 그 한 시간 정해가지고 또 사람마다 다 시간이 달라요. 나중에는 요거를 푸는 시간을 점차 다 각자 단축해 나갈 텐데 다 시간이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딱 그 시간을 정해서 20문제를 한 번에 풀어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집중력을 길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시간 내에 푸는 능력 그런 것들을 길러야 되기 때문에요. 정답은 다음 시간 영상에 올려드리고요. 쪽지 시험이나 이제 소단원 평가 요 프린트도 수행평가 대상이 되잖아요. 그럼 요거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요거는 여러분들이 실제 문제를 풀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정답 매기고 만약에 틀린 문제가 틀리고 맞은 거 있으면 이제 맞은 문제라도 모르는 어휘나 이제 개념을 얘가 이렇게 정리해두고 틀렸으면은 왜 틀렸는지 어떤 부분을 틀렸는지 그래서 다 정답을 보고 혹은 선생님 설명을 듣고 몰랐는데 알게 된 것은 무엇인지 튀는 색깔 펜으로 적어두어서 공부한 것이 증명이 되면 그것이 한 장당 한 2, 3점 정도 받게 될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공부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베껴서만 내는 학생도 정말 간혹 한둘 있어요. 그것도 정성이라면 정성이라 할 수 있어서 선생님이 점수는 다 똑같이 주기는 했었지만 그렇게 막 우리가 손 근육 연습하러 온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한번 풀어보세요. 두뇌도 자꾸 써야지만 더 좋아지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다들 알아서 자기 관리를 굉장히 또 잘하는 학생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생도 있는 것 같은데 늘어져 있거나 우울해하거나 이런 친구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시간을 자기 개발의 기회로 삼아서 자신의 시간을 운용하고 계획하고 실행해보는 능력을 한번 길러보세요.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돼서 한없이 게으르게만 되는 자신도 용납해 주시고요. 열심히 살아온 누구에게나 다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네가 학교에 다니기만 했지 뭐 공부도 안 했는데 뭘 열심히 살았냐 그런 소리를 듣는 학생이라도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학생은 그 학생이 할 수 있는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온 겁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고 규율에 맞게 살아가고 또 가만히 앉아있고 이런 것 자체가 다른 누구보다도 그 학생한테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거 자체도 굉장히 힘들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그거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 학생을 지적하거나 그 학생을 이렇게 한 건 아니에요. 그걸 너무 이해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렇게 한 것이죠. 더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놔둔 것이죠. 그게 얼마나 그 학생한테 힘든지 알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도 혹시 우리는 계속 발전하고 변화하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리고 변화에 대한 욕구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사실 변화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과 사실 이러한 내 모습의 자신은 나한테 책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이걸 원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변화를 원하지 않는, 그러니까 뇌는 변화를 굉장한 위협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바뀌고 싶지만 바뀌고 싶지 않은 거예요. 굉장히 모순이죠. 근데 정말 바뀌고 싶은 사람